봅시다. 오늘 아시아권 증시들 한번 볼게요. 보면은, 일본은 좀 올랐고, 호주도 좀 올랐고, 중국 쪽은 좀 별로 상태가 안 좋죠. 그리고 홍콩 같은 경우도 지금 1% 넘게 이제 밀리는 그런 상황인데, 요즘에 중국 쪽의 분위기 별로 안 좋대요. 그래서 중국이 요즘 그 부동산 기업들이 급락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뭐 경기 침체, 그리고 예전에 리먼 사태도 결국에는 이제 부동산에서 일이 터져가지고, 금융기관으로 불이 붙어서 이제 줄 보산이 일어났던 그게 이제 예전 리먼 사태였었는데, 지금 중국에서도 그런 일이 재현될 수도 있다고 이제 우려가 나오면서, 중국장은 최근에 아시아 증시에 좀 좋지 않은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한국은 좀 쉬는 그런 날이었고요. 어제 미국장 같은 경우는 나스닥이 많이 올랐는데 엔비디아가 급등을 다시 또 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 하면은 인공지능이랑 반도체 관련 종목으로서 어제 급등을 해서 나스닥은 지수가 1%가량 상승을 해줬고요. 그래서 어제 미국장은 뭐 무난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미 선물 지수를 보니까 별로 안 좋아요. 그래도 요즘 시장이 많이 좀 어수선한 그런 모습들이라고 보일 수 있겠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아시아권에서는 중국이랑 이제 홍콩의 부동산 기업들의 주가가 이제 급락이 나오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뭐 계속 나오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실적 시즌을 지나면서 이제 실적의 피크아웃, 지금이 이제 고점이 아니냐라는 이제 고점 논란들이 계속해서 있어요. 지금 실적 잘 나오고 다 좋은데 지금이 정점이 아니냐라는 논란들, 그래서 이제 차익 실현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 것들이 좀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들이 지금 이제 자동차 시장과 자동차 시장이랑 함께 가고 있는 배터리에 대한 얘기들이 좀 있어요. 지금 우리 방송 오신 분들 중에서도 지금 자동차주 또는 배터리주 이제 많이 이제 들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살짝 말씀을 좀 드리자면, 요번에 테슬라가 그 가격 인하를 좀 했어요. 테슬라가 지금 계속해서 좀 가격 인하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가 테슬라인데, 테슬라가 지금 전기차의 격전지,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전기차 시장이 이제 중국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가격을 인하하고 있어서 한국에서도 이제 가격 인하가 나올 수 있다라고 그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미 연초부터 해서 계속 가격을 낮추고 있어요, 테슬라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주주총회 같은 데서도 테슬라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보면은 테슬라가 SUV인 모델 Y의 가격을 또다시 인하를 했다. 지난 1월에 이어서 7개월 만에 공격적인 가격 인하로 그만큼 테슬라의 경영 여건이 좋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판매량이 많은 중국에 이어 한국 시장에서도 추가 인하에 나설지는 미지수사라고 합니다. 그 금액을 얼마나 내렸나 보니까 5,745만 원, 한국 돈으로 따졌을 때 그래서 5,400으로 내린 걸로 봐서 대략 한 5% 정도 내린 것 같죠? 10%는 좀 안 되게 한 5% 정도 인하를 좀 했는데, 올해 벌써 두 번째 인하를 했다는 거는 그만큼의 녹록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는 올 들어서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내 경쟁사들도 그 인하 경쟁에 동참을 하고 있다고 해요. 테슬라는 최근에 한국에서 중저가 배터리로 꼽히는 LFP 배터리에 탑재한 모델 Y의 판매를 본격화했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인 5,699만 원으로 책정을 하였다. 그래서 이제 차를 사실 분들한테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테슬라나 또는 기타 전기차를 사실 분들한테는 좋은 소식인데, 문제는 이쪽에 투자하신 분들한테는 좀 별로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차를 사실 분들은 가격 인하 경쟁이 붙었다는 거, 이거는 이제 좋은 부분, 긍정적. 그리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조심해야 될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그동안 이제 배터리 시장이 계속해서 커가면서 했던 거는 굉장히 좋은 스토리기는 한데, 문제는 이게 어쨌든 정점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들어서 계속 배터리 시장에 대해서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마치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이번에 에코프로가 MSCI 지수 편입이 되고, 에코프로가 지수 편입에 성공을 하고, 뭐 금양은 떨어졌고, 또 그 외에 몇몇 기업들이 이제 떨어지고 편입 편출이 결정이 됐잖아요. 이전까지는 찬양 기사들이 비교적 많았었는데, 지금은 좀 부정적인 내용들, 부정적 기사들이 좀 많아지고 있어가지고, 그동안에 이제 주도 업종이라고 할 수 있었던 자동차와 배터리 쪽에서는 이제는 뭐 저평가주를 제외하고서는 뭐 이제 메인 종목은 아니라는 거죠. 과거에 시장을 주도했던 메인 테마였지만 이제부터는 잘 나와야 하는
잘 빠져나와야 하는 업종이 된 게 자동차와 이제 배터리 쪽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미국 최근에 실적을 이끌었고 미국에서 많이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이 이제 반도체랑 이제 인공지능 같은 이런 이제 업종들인데 얘네들은 실적도 좋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이제 고점 논란에서 요즘 언급들이 많이 되고 있어서 사실상 지금 맘 편하게 투자할 만한 바닥주들이 딱히 없어요. 지금은 맘 편히 투자할 만한 업종이 잘 없다. 물론 있어요.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부분에서는 조금 생각을 좀 바꿔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최근에 배터리 쪽에서 이런 일이 좀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국의 배터리 회사 중에 론베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를 왜 얘기를 하냐면은 이 회사가 하이니켈 양극재를 이제 국내 공급을 하고 있는 이제 중국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이제 중국의 그 삼원계 양극재 업체 중에 이제 최대 업체라고 해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제 순위권에 삼원계 배터리 양극재 최대 생산 기업인데 이 회사가 이제 삼성 SDI 출신들이 지금 CEO하고 CTO 같은 기술과 어떤 경영을 다 맡아서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나라 삼성 SDI에서 기술 유출 나간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그거는 저는 뭐 확인한 바는 아니니까 잘 모르겠고 어쨌든 그쪽 인재들을 영입을 해가지고 중국에서 저런 이제 회사를 만들었어요. 이 문제가 이제 뭐냐면은 이렇게 이 회사가 여기서 배터리에 들어가는 그런 원료들을 어디서 만드냐면 한국에서 만든대요. 한국 충주 공장에서 그거를 생각을 해서 양극재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미국으로 수출한대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제 중국 기업들이 미국에 직접적으로 수출을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미중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의 미국에서 중국에 투자도 못하고 중국에서 미국으로 직접 수출도 하지 못하는 어떤 중국을 압박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이거 선거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미국은 재선해야 되죠? 대통령 재선해야 되니까 중국을 계속해서 때리면서 어떤 그런 구도를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고 바이든 대통령의 다음 선거까지는 계속 미중 관계가 계속해서 저는 충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배터리 쪽에서 그동안에 어떤 좋은 지위를 갖고 있었던 것은 맞지만 거기에서 더 앞으로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중국 기업이 저렇게 우리나라에 우회해가지고 미국에 수출을 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이걸 이제 못 막은 거예요. 막아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한국에서 생산한 거는 미국 수출할 수 있나 봐요. 그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는 엄청나게 지금 타격이 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배터리 쪽이나 지금 자동차 업계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 쪽은 가격 인하 경쟁이 지금 들어갔다는 거 안 좋은 거잖아요. 그죠? 가격 인상 경쟁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비싸도 사는 상황이 돼야 좋은 건데 가격 인하 경쟁 사이클로 들어갔다는 거는 자동차 산업에는 좋지 않은 소식. 그리고 배터리 쪽에서도 중국이 저런 식으로 해서 우리의 그 좋았던 지위들을 많이 이제 깎아먹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 이게 좋은 소식들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배터리가 그동안 우리 시장에서 많은 시세를 냈었지만 앞으로는 좀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지금 배터리를 바닥주 하나 들고 있고 그 이외에는 자동차주도 없고요. 저희는 현재 우리 포트에는 배터리 바닥주 1개 그리고 자동차주는 다 팔고 없어요. 최근에 좀 올라오긴 하는데 뭐 제 관심사는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시장의 주도 테마들이 좀 끝나고 앞으로 이제 다음 테마가 될 만한 것들이 좀 집중을 하고 있어요. 다음 테마는 뭐가 되려나 시장의 다음 주도 업종은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 업종에 대해서 혹시나 자동차나 배터리를 많이 갖고 계신다면 뭐 조금 투자하시는 거야 괜찮아요. 뭐 빠졌다 나중에 또 올라오겠죠. 그렇지만 만약에 비중을 굉장히 많이 들고 계신다면은 지금은 좀 중대 결정을 하셔야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에 배터리 까면은 욕 먹는데 그죠? 다들 막 비싸게 사신 분들 계셔가지고 배터리 욕하면은 또 그렇다고 하는데 그래도 할 말은 해야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뉴스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이제 제가 보고 있는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즘 시장에서도 보면은 요즘 증시에서 핫한 업종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요즘 그래서 시장의 주도 업종이 뭔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뚜렷하게 뭐가 없다 보니까 시장에서 핫한 업종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초전도체라는 업종. 토요일님이 우리 피에로 말씀하셨는데요. 좋아요. 이 피에로는 이제 뭐냐면은 이제 이거죠. 피에로가 이제 요약이에요. 피부 미용 요거. 그리고 N은 AI 인공지능이죠. 그리고 로는 로봇이에요. 좋아요. 실제 좋은 업종 맞고 지금 시장을 이끄는 게 이쪽이 실제로 많이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것도 맞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어디서 주장하는 거냐면 우리 기관 투자자들. 기관 투자자들은 이쪽을 굉장히 많이 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개인 투자자들은 초전도체가 진짜냐 아니냐 거기에 관심이 다가 있거든요. 진짜냐 아니냐 이거로 노벨상 받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의 서로 관심사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도 최근에 많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어디에 투자하시는지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는 거고 정답은 없습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떤 걸 투자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돈만 잘 버시면은 뭐 문제 없어요. 뭐 진짜 말도 안 되는 계잡도 들어가도 수익 나면은 그 사람 잘한 거예요. 왜 그런 종목 했냐 그런 얘기 나올 필요도 없이 돈 벌었으면 잘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요즘 이제 많이 핫한 업종이 개인들이 많이 사는 거는 초전도체랑 조금 더 하나 보자면은 요즘 이제 흔히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중국 관광객 이제 중국의 한국 단체 관광이 이번에 허용이 됐어요. 그리고 플러스 일본도 이번에 허용이 돼가지고 중국인들이 이제 한국이나 일본 쪽을 많이 이제 갈 수 있게 환경이 이제 됐는데 그동안에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개별 관광은 많이 이제 왔었는데 단체 관광이 벌써 6년 만에 오픈이 됐다 그래가지고 관련된 화장품이나 또 여행, 항공, 그리고 카지노, 거기다가 호텔, 면세점, 거기다가 뭐 등등등 많은 업종들이 이번 주에 엄청 분위기들이 많이 좋아졌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생겨나는 이유가 기존에 주도하던 업종들이 휘청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쪽에 계속해서 집중을 하고 있고 어쨌든 8월 달에 돈을 벌려면은 이 안에서 놀고 있으셔야 여러분들이 수익이 나실 거예요. 8월 달에는 이거 이외에 다른 거에서 돈 벌기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안에서 놀아요. 지금 8월이 벌써 딱 절반이에요. 지금이 8월 15일 절반인데 남은 8월은 요 안에서 놀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오른 종목은 당연히 좀 피하시면서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도 그래서 로봇 얘기를 좀 했었었는데 우리가 샀던 종목은 좀 살짝 수익 났다가 좀 밀리더라고요. 그래도 뭐 이쪽은 이제 저는 괜찮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요즘 보면은 확실히 개인 투자자들의 그 선택이 화끈해요. 주가들이. 기관들이 저렇게 밀고 있는 이런 테마들은 나쁘진 않은데 항상 약간 좀 이렇게 뒷북치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피에로가 올 하반기 대세가 될 거라고 하는데 로봇 관련주의 좀 대세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몇몇 종목들 살펴보면은 물론 바닥주도 있습니다만 티로보틱스 같은 거 보면은 아니 이렇게 올랐어요. 언제부터 올랐냐면은 1월 달부터 올랐습니다. 1월 달에 얼마냐면 6,000원이었어요. 6,000원짜리가 34,000원 갔으면 얼마 올랐어요? 많이 올랐죠. 그랬는데 지금 피에로가 대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세는 맞죠. 지금 대세는 맞는데 우리는 지금 다음번 대세를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미 오른 거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음 걸 찾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로봇도 기관들이 많이 밀고 있지만 이 피에로라는 테마는 어찌 보면은 이제 거의 끝물에 가까울 수 있어요. 끝물 조심. 항상 끝물 조심해야 돼요. 그 이쪽도 지금 아직까지는 좋지만은 내가 고점을 잡고 싶지 않다면은 피하셔야 되는 업종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어디 투자해야 되는지가 되게 많이 좁혀지죠. 아까 정리하자면은 그동안 이제 반도체랑 인공지능 좋았어요. 좋았지만 고점 논란들이 있고 그리고 자동차가 배터리가 굉장히 좋았었는데 요즘 분위기가 별로 안 좋게 흘러가고 있고 그리고 또 테마 중에선 이런 것들이 강하지만 약간 이제 조심해야 될 때고 그 요즘 제일 강한 게 뭐냐면은 결국 초전도체 테마. 나는 이런 좀 잡주들 싫어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거래대금이나 거래량이 제일 많이 터지고 있어요. 이쪽이. 돈이 제일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의 단체 관광 허용이라는 재료도 굉장히 저는 좋은 재료를 생각하고 전 여기서 나가서 조금 더 생각하고 있는 게
한알령 해제까지도 내친 김에 한알령 해제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아까 여기 말씀드린 미중 간의 관계 때문에 그래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과의 관계, 그러니까 중국이랑 사이좋게 지내는 거를 원치 않잖아요. 그죠? 중국과의 어떤 그런 대립 관계를 통해서 결국에는 자신의 선거를 유리하게 만들고 싶어 할 것이고, 원래 미국이 항상 그랬어요. 항상 선거 전에는 그런 일이 있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거라고 이제 우리는 쉽게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은 거기 이제 어설프게 이제 그런 데 껴있는 업종들은 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아시아권에서 중국을 지금 다 둘러싸고 있잖아요. 한국, 그리고 뭐 북한은 중국 편이고 러시아도 중국 편이지만, 러시아는 지금 사고 많이 쳐가지고 러시아랑 친하게 지내면은 요즘엔 좀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중국의 아군이 별로 이제 아시아권에서 없다 보니까 이제 한국한테 이렇게 이제 미끼 살짝 던지면서, 그래서 이제 한알령 해제까지도 저는 갈 수 있다고 봐요. 그 중국이 지금 최근에 경기 침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도움이 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알령 해제도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기 해당되는 업종들도 좀 잘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요즘 안 그래도 이제 뭐 대만 쪽이 좀 시끌시끌해요. 중국이랑 대만이랑 또 그런 지정학적 군사적인 충돌 있는 상황인데, 분명히 이제 미국이 그런 것들을 또 개입을 하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이제 일본의 그 여당 부총재인가요? 그 아저씨가 이제 대만을 방문했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중국에서 또 막 발끈했던 것처럼 지금은 한미일이 동맹 상태이기 때문에 일본의 어떤 행동의 뒤에는 미국이 있을 가능성이 크고, 우리나라 역시도 어떤 정책적인 발표나 이런 걸 하는 그 배후에는 아마 미국의 어떤 직간접적인 그런 영향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오늘 광복절이잖아요. 이거 정치적인 얘기 제가 웬만하면 안 하고 싶은데, 여기 이제 광복절 이제 경축사라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전문이 있어요. 광복절이 무슨 날인지는 다 아시죠? 태극기에 다 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동네 보니까 태극기 단 집이 10%도 안 되더라고요. 다들 어디 놀러 가셨나? 여기 이제 대통령의 정식 전문이 있는데요. 이제 78주년입니다. 이제 곧 이제 80주년이 됐는데, 80주년 광복절에는 분명히 좀 뭔가 이벤트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78주년이고요. 우리 독립운동은 국민의 주권인 나라,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운동이었다라고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그런데 광복절 얘기 항상 나올 때는 항상 우리 일본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일본의 어떤 그런 역사들 얘기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 광복절 경축사를 쭉 보시는데 일본 얘기가 안 나오고, 여기 중간에 보면은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이자 한미동맹 체결 70주년을 먼저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포커스가 여기 있다는 거거든요. 어떤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을 포커스로 두지 않고 있고, 미국과의 그런 관계, 전쟁을 멈추게 한 그 배후에는 미국이 있었다는, 미국 때문에 우리나라가 분단국가가 된 참 그런 게 있습니다만, 아무튼 뭐 그것들을 포커스로 좀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북한. 아니, 광복절인데? 물론 광복절에 북한 얘기 나올 수도 있지만 일본 얘기보다는 북한 얘기도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중간에 이제 일본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한미동맹 얘기가 먼저 나왔습니다. 그리고 북한 얘기 나왔죠. 북한 지금 뭐예요? 뭐 공산주의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죠. 못 살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온 게 일본이 얘기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일본은 이제 우리와 보편적인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3.1절에 이어가지고 이제 완전 쐐기를 박는 거예요. 일본이랑 더 이상 이제 사이를 이제 적대 관계를 하고 싶지 않다는 거를 완전하게 이제 보여준 거고, 그 배후에는,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말하면은 하고 싶겠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 배후엔 미국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미국이 지금 한미일이라는 요거를 묻고 싶고, 묶어가지고 왜 묶으려고 하겠어요? 이거 중국 압박하려고 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번에 광복절에서도 한일 양국, 아까 한미 얘기 나왔었는데 지금 한일 양국 얘기가 나오고 있죠. 결국에 한미일이거든요. 결국 합체시키면. 그래서 결국에는 한미일이라는 걸로 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북한도 견제하고 중국도 견제하고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의 유엔 사령부에 재건하는 어쩌고저쩌고는 북한 남침을 차단하고 어쩌고저쩌고 나오고 있고, 그래가지고 나토와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결국 이제 이거거든요. 한미동맹.
그래서 이번에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확인할 수 있었던 거는 그러한 내용들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서도 한국을 포섭하지 않으면, 한국이 어찌 보면은 약간 중간에 낀 나라인데 한국의 역할이 좀 중요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하나를 해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글쎄 제 생각대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쪽 업종들이 요즘에 이제 잘 나가고 있다는 얘기를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수선한 이런 좀 국제 정세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우리가 이제 비중을 많이 실을지에 대해서는 뭐 미리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희도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그것들이 있기 전에 이제 과도기적인 부분들이 지금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8월 달이 약간 과도기? 주도 테마들이 좀 휘청하면서, 현재 8월 현 장세는 주도 업종이 이제 휘청하면서 새로운 업종들이 들쑥날쑥한 그런 장세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거에 이제 발을 맞춰가지고 최근에 이제 공략을 트렌드죠. 트렌드에 맞춰서 공략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저희가 이제 정혜원 방송에서 단기주를 다시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초전도체 테마나 또는 이런 중국의 단체 관광 허용 같은 이런 테마들을 저희도 공략을 하기 위해서 종목들을 드리고 있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번 주 어제랑 그리고 이제 지난주부터 저희가 다시 이제 단기 공략을 시작을 했는데, 이런 것들을 공략을 하고 있어요. 보시면은 요 서원은 요건 저희 장투했던 종목이고요. 최근에 초전도체로 많이 올랐죠. 저희 입절했던 내용들 있고, Y랩 요거 이제 지난주 8월 11일 날 금요일 날 매매했는데 바로 올려주셨더라고요. 이런 것도 아침에 저희가 이제 단기로 들어가서 공략하고 있고, Y랩은 무슨 종목입니까? Y랩은 이제 웹툰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네이버 웹툰이 해외에서 엄청 흥행한다 그래가지고 그 관련주로 이제 올라간 거예요. 완전 개별주죠. 얘는 전기차도 아니고 반도체도 아니고 인공지능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가니까 공략을 이제 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우리로를 매매를 했었는데, 우리로는 이제 뭐 하는 회사입니까? 얘네는 최근에 그 양자 컴퓨팅 관련주라고 미국에서는 엄청 핫한 업종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는 아직 기술력이나 이런 게 좀 덜하다 보니까 관심이 좀 덜하지만은, 최근에 미국에서 중국 쪽에 양자 컴퓨팅과 인공지능 투자 못하게 막았죠.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쪽에 초전도체랑 약간 연결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공략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장이 약간 어수선한 상황이라서 어느 한쪽에 그냥 여러분께 이쪽 투자하시면 돈 법니다라고 얘기를 제가 잘 못하겠어요. 그때그때 막 오늘은 무슨 테마, 내일은 뭐가 가니까. 그래서 저희는 장 아침에 이제 개장 초반에 기다렸다가 이런 것들을 이제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이제 문자 나간 거 이제 보여드리면은, 여기 지난번에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그전에는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음성으로 전략들을 드렸었다가, 이제는 문자로 그냥 드려서 저희 회원님들이 이제 장기 투자는 이미 잘하고 계시는데 조금 이제 짧게 테마주들이 요즘이 잘 가니까 그런 것들 한번 공략해 보시라고 저희가 이제 새롭게 트렌드에 맞게 이제 공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이제 한쪽 사이트 문자 그냥 보여드릴게요. 여기 8월 12일 날 아침에 9시 3분에 SC 엔지니어링 들어가지고 3% 저희 목표 도달했고요. 바로 이제 9시 46분에 또 한 종목 들여서 이제 Y랩을 수익을 냈어요. 가격이랑 다 정해가지고 들여가지고 Y랩이 당일날에도 많이 올랐는데 다음날까 더 갔더라고요. 분봉 보시면은 9시 46분이니까 주가가 떨어졌다가 올라갈 때쯤 요쯤 들어갔거든요. 요쯤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제 수익 실현을 저희가 했는데 다음날 좀 더 가더라고요. 이런 것들 공략을 했고, 그리고 어제죠, 어제 8월 14일 같은 경우는 우리로 드렸는데 9시 11분에 이렇게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로도 아침에 가격 잡아드려가지고 우리로 차트 한번 볼까요? 9시 11분 기준으로. 그럼 11분이면은 여기서 떠가지고 살짝 요쯤. 드렸다가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서 약간 기다리다가 다시 드렸어요, 가격을. 그래서 아무튼 이제 요쯤에서 우리가 공격 들어갔었는데, 그리고 나서 좀 빠졌다가 크게 올랐죠. 그래서 우리가 했던 것보다 수익들이 이제 많이 난 종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매일매일 지금
종목들이 터진단 말이에요. 요거 이제 어제 했던 거. 그리고 Y랩의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에 했던 거. 이런 종목들을 개별주잖아요. 완전 개별주인데 요즘에 저희가 이제 공략을 하고 있고, 이런 종목들을 통해 가지고 제가 한 달에 20거래일 중에 이제 15일 정도 수익을 목표로 그렇게 이제 단기주를 요즘 이제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뭐 그날 트렌드가 뭔지는 아침에 돼봐야 하니까, 그죠? 그래서 개장 초에 추천을 드리고 있고, 또 문자로까지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정혜원 방송에서는 제가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앞으로 좀 써먹으실 수 있게 어떻게 이렇게 종목이 나오는지 검색식을 저희는 이제 알려드렸어요. 정혜원님들께는. 정혜원을 녹화 방송을 통해 가지고 남겨놨고, 요거 이제 문자로 받으실 분들은 저희 이제 단기반으로 가입을 하시든 아니면은 정혜원 방송 오시든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그 매매만 하실 거다 그러면은 단기반에 계시면 받을 수 있고, 정혜원 방송은 어떻게 종목이 나오는지 아침에 개장하면은 저희는 그거부터 보거든요. 오늘은 이제 뭐가 종목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한동안은 시장의 주도 업종이 딱히 뭐다라고 나오기 전까지는 이런 걸 좀 한동안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도 살짝 언급드렸지만, 지금이 어찌 보면 장기 투자자들한테는 기회인 시장이에요. 왜냐면 요즘 트렌드가 못 간 종목들 다 손절하고 테마로 갈아타는 시기거든요. 이거를 저는 뭐라고 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이 종목은 맨날 신저가 가는데 쟤는 맨날 급등하니까 하고 싶죠. 초전도체 같은 거 맨날 가니까. 그죠? 그것도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떨어져 있는 종목들을 매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기 투자자분들한테는 지금은 그냥 뭐랄까 땅 짚고 헤엄치는 그런 시기예요. 지금은 담으면 올라가는 종목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장기 투자자들한테는 기회라고는 생각해요. 다만 이제 이 종목들이 당장 내일 모레 올라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향후 50에서 100% 이상 오를 수 있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는 이제 장기 투자로 추천을 좀 드리면서 좋다 이거야. 그렇지만 당장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단기를 저희는 이제 병행을 좀 하는 걸로 이번 8월달 매매 전략을 완전히 이제 정립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원하실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은 어느 쪽에 투자해도 벌 수 있는 시장이에요. 이런 장이 흔치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 요즘 정혜원 방송 최근에 또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신규 가입자분들은 공개 방송 통해서 통해서 가입하시는 게 제일 혜택이 크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요즘에 아마 중간에 휴일도 좀 있고 그래가지고 추가 기간 이런 것들도 아마 예전에 비해서 많이 이제 넣어 주실 거예요. 최근에 여기 이제 저희 가입 금액이 이렇게 이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비해서 가격들이 조금 조정이 좀 됐는데요. 요거 이제 운영자님께 말씀하셔가지고 오늘 신규 가입 들어오시는 분들은 공개 방송에서 오시는 만큼 가격 할인이나 추가 기간들 좀 더 추가적으로 정립이 좀 될 거니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저희 정회원 가입 후에 이제 연장하시는 분들은 이것보다 더 좋은 가격으로 해드리고 있어서 신규 가입만 이렇게 말씀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좀 하자면은, 방송을 30분만 한다 그랬는데 늦었네. 뒷방송도 계시는데 요약을 좀 하자면은, 지금은 좀 어수선한 시장이에요. 이럴 때가 매매하기도 좋고, 그리고 기관 외국인들이 요즘 잘 안 사거든요. 우리 시장 보면은. 사실상 개인들이 시장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라서 따라가야죠. 우리도 따라가야 돼요. 그냥 손가락 빨 거 아니면은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에 공개 방송이거든요. 내일 공개 방송인데 저희가 단타 어떤 거 하는지 가능하면 좀 보여드리고 할 테니까 내일 오전장 방송 많이 와주시고, 내일 오후장은 저희 정혜원 방송입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에 잠깐 제가 공개 방송 열어놓을 테니까 저희 어떤 거 하는지 보실 분들은 내일 오전 방송은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정혜원 방송 들어오시는 분들은 공개 방송 통해 오시는 분들께 혜택을 많이 드린다는 거 말씀드리고, 오늘 광복절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남은 시간 편안한 주말들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